자, 영세율과 면세. 영세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면세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키는 게 그 목적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영세는 완전 면세, 면세는 불완전 면세. 다시요. 영세는 완전 면세.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0이에요. 면세는 불완전 면세. 얘는 언제든지 과세로 바뀔 수 있어요. 면세는. 아시겠죠? 사과는 면세인데 사과 주스는 과세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내용이 면세가 완전 면세일 것 같은데 얘는 불완전한 거고 영세가 완전 면세예요. 그래서 구분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세율 적용대상 부가세 과세 사업자 맞죠? 네, 사업자가 국외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거고요. 외국 법인인 경우에 영세율 적용은 상호주의에 따른다. 영세율은 부가세의 역진성, 네, 4번이 정답이죠? 역진성 완화는 면세입니다.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맞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거래징수라고 해요. 부가세는 거래징수. 무슨 징수요? 거래징수. 거래가 생길 때마다 부가세를 징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2번이 정답이네요. 영세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네.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세금계산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죠? 네.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세율은 국외에다가 적용하는 건가요? 맞습니까?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세율 맞잖아요. 옳은 것이라고 그랬구나. 네.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내국 신용장은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겁니다. 내국 신용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나라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제가 직접 수출을 하지 않고 이쪽에 수출업자가 부산에 따로 살아요. 그럼 저는 제 물건을 부산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죠. 맞죠? 공급을 하면 부산이 수출을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내국 거래가 생겼잖아요. 이게 내국 신용장 거래예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내국 거래가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사용하는 게 이 공급이 영세율 공급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국 신용장이 나오면 무조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 국내 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는 과세죠? 그렇죠? 네, 과세.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영세율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면세를 포기해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국외에다가 하는 거. 그럼 4번이네요? 국내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봐. 다음 중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를 말한 사람은 업무용 화물차를 은행에 담보를 제공했대요. 김한국이가 정답이네요? 네. 담보의 제공은 과세 거래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네. 부가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4번인가요?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음식 용역. 그냥 거기서 먹고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비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재화를 공급을 하게 되면, 외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그 재화를 외국에 나가서 소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면세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소비를 그쪽에 가서 하죠. 근데 음식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소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먹고 가지 그거를 싸가지고 가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싸간다고 하면 면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네, 우리나라는 일반 음식점 같은 데 면세 적용을 할 수가 영세율 적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조금 큰 데서는 다 면세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면세점에서만 면세가 가능하죠. 그런가요?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면세점 따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돈키호테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면 다 면세 적용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여권만 가지고 가서 제출을 하면 면세 적용을 다 받아요. 우리나라 이마트 가가지고 외국인이 와가지고 면세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세 적용 받으려면 면세점에 가서 사야지 돼요, 우리나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 연탈, 맞죠? 항공기는 아니고 사과, 신문 광고. 신문 광고는 과세예요, 그쵸? 네, 그래서 가다. 신문을 제공해 주는 거는 도서의 공급이랑 똑같은 거니까 면세인데 신문에 광고가 붙는 거는 그러니까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 보실 수 있냐면 신문사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겸용 사업자예요. 광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과세 사업도 하고 있고 신문도 공급을 하죠? 면세 사업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면세가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수의사의 가축 진료 맞나요? 네, 2번이 정답. 생수, 수돗물은 면세지만 생수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사의 가축 진료 용역, 가축이다라고 하는 거에 가축, 저는 동물 잘 몰라서 근데 애완견은 가축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쵸? 그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일반 동물병원은 과세입니다. 아시겠죠? 그 구분이 조금 돼야 합니다. 가축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얘로 인하여 돈 버는 거다라고 봐야 되네.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 게 가축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전 그거는 아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그 돼지나 소에 주사를 놔주거나 이런 의료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걔네들은 다 면세 적용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이쁜 강아지 뽀삐의 이 진료 용역은 다 과세가 되고요. 대신에 반려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은 면세 적용을 받습니다. 맹인견 이런 거 있죠? 걔네들은 또 면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지금 세법이 그냥 다 무조건 이쪽은 다 안 돼가 아니라 이쪽에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성형수술도 마찬가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우리가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면세 적용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용 목적인 경우에는 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구분을 하실 수 있겠죠? 네. 근데 조금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여기 이 집은 다 돼, 이 집은 안 돼. 이렇게 조금 구분을 했으면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의 생활 영역이 한정돼서 또 안 되려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세법을 바꾸는 건 정치인들이 알아서 바꿔야 되겠죠? 네, 자, 재화를 판매한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는 거 몇 개예요? 식빵? 식빵 가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가공된 거죠? 과세입니다. 신문 면세, 당근 면세. 피규어가 뭐예요? 장난감이에요? 예, 그럼 이제 과세네요? 그럼 두 개가 정답이네요? 근데 이런 거 저 같은 사람이 좀 무식하다 그래가지고 모른다라고 하면 이거 어떡하죠?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죠?
왜냐면 이게 세법상에 과세 품목의 피규어라고 안 적어져 있으니까. 그쵸? 이런 표현을 쓰면은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있을래나? 장난감 그림으로? 그러면 또 이해는 또 쉽게 되기는 하겠네요. 그쵸?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식빵은 가공된 식료품이기 때문에 식빵은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판두부는 면세이고요. 아시겠죠? 네.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면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과세를 물어본 거죠? 택시. 맞죠? 네,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